치주 질환을 입 안의 문제로만 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치매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여성에게는 태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해지면 이 잇몸병이 온몸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 빈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잇몸이 피곤할 때 한 번씩 붓는다. 이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네. 낫겠죠. 그다음에 대부분 환자들이 언제 치과를 방문하게 되느냐 하면 입술질 할 때 피가 난다. 입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 난다. 이 정도 오면은 이제 굉장히 중증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사진처럼 그 내부에 있는 치주 조직이 많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때는요, 여기 보이시죠? 빨리 케어를 좀 해줘라는 요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우리 치주 질환은 단순한 구강 내의 치주 질환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밝혀진 여러 가지 전신 질환과의 연관성이 속속 보고되고 그것이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치주병 우리 몸을 위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원인 인자를 우리가 볼 때 세균이나 염증 매개 인자들이 혈관을 침투하게 되고 또 다른 조직에도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혈관계로 갈 수도 있고 폐에도 갈 수도 있고 췌장 그리고 당뇨 질환 다른 대사 이상의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치주병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전신질환 관리를 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전신질환에 이완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치주 질환의 유무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외국에 발표된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도대체 어느 부위와 관계 있느냐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뇌 쪽에 관련된 질환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뇌졸중, 네. 치매겠죠, 그죠? 그리고 심장, 폐, 간, 신장 그리고 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부터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가 치주 질환이 있으면 이 조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7.5배 입원율이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료는 많지는 않아요. 이쪽으로도 연구를 이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뇌졸중, 치매 이런 것은 거의 2배 가깝거나 2배 이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당뇨 보십시오. 당뇨 질환과의 연관성은 6배, 6배. 그리고 고혈다공증, 폐렴과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이 있는 환자 혹은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 사체를 보면 치주염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기능 장애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신적으로 이 치주염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서 이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의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치주의 구강관리가 불량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네. 치주 질환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앞서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잇몸병을 앓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미 생긴 잇몸병을 잘 치료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제가 관심 있게 지금 연구에 추진 중인 그 하나가 대부분 이제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서 특히 또 그 다른 간 질환 또 고혈당공증 환자 이런 쪽에서 제가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고 그 연구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적절한 치주 치료를 하게 되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이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당뇨병과 치주 질환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 당화 혈색소를 주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데 치주 치료를 하고 나게 되면 이 당화 혈색소의 차이도 큰 변화가 이렇게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주 치료를 함으로써 뭐가 좋아진다? 당뇨가 나타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나는 지표가 되겠죠.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외에도 다양한 전신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주염이랑 관련 있는 전신 질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앞에 우리 그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조직과 관련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이 고혈압을 동반한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대부분 혈관성 질환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적절한 치주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양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고혈압 환자에서 많이 염증 인자로 나타나는 것이 이 CRP라고 하는 이런 인자들인데, 이러한 인자들이 보면 이 고혈압을 동반한 치주염 환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또 이러한 염증 인자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주 염증이 있으면 이 고혈압에도 영향을 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골다공증 환자. 요즘 100세 시대 때 연령이 증가됨으로써 이 골다공증 환자가 굉장히 증가되죠. 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저희들이 치아 관리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 신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환자도 이렇게 보시면 뼈 자체도 아주 얼금설금하게 보기가 안 좋죠, 그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심기도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치주염과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 왜 높느냐? 네. 이 골 조직의 분화 인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이? 치주염이에요. 그래서 치주염이 이 골다공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골 분화 과정에 관련된 여러 인자들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심 있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간질환입니다. 간질환은 크게 간염, 간경화, 간암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간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간경화나 간암의 환자인데요. 이 치아 상실 수가 간염에 비해서 간경화나 간암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 질환과 치주 질환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앞에서 보시는 그런 질환들이 어떤 질환이냐 하면 대부분 대사성 질환으로서 생활 습관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노화나 생명에 관련된 질환이 만성 질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에이즈 같은 것도 지금 만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호흡기, 당뇨 이런 것들이 치주염과 함께 비감염성 전신질환으로서 생활 습관병으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병을 잘 조절하면 재발률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이 흡연은요 최근에 우리 치주염의 분류에 있어서 흡연의 유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흡연은 우리 치주염 쪽에 더 위험을 주는 그런 인자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이 흡연이 강한 사람은 치주 치료나 또 임플란트 치료할 때 치유를 방해하기 때문에 잘 낫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 과한 사람은 잇몸 치료를 시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연을 하시고 오시라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전신질환과 치아의 수. 이것에 관계된 치아의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치아 수가 많을수록 아마 수명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모아보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치아가 단순한 치주염이나 전신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하나 빠지면 그 옆에 치아도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치아는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주위에 치아가 하나 빠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치아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네. 치아 한 개 한 개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8월 달에 어느 일간지에 나타난 구강 노화 자가 진단법을 소개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전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객관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기준이 치아가 몇 개 있느냐, 씹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발음을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치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혀로 입천장을 세게 누르는 인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치아 개수가 많이 유지되고 치아가 건강하면 뭡니까? 노인의 사망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자, 치주 질환이 우리 삶의 질과 수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네요. 네.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렵지만 반드시 받아야 할 치주 치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교수님? 치주 치료는 쉽게 생각하면 좀 간단합니다. 빨리 오시면 치료가 빨리 끝납니다. 네. 근데 너무 늦게 오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치주염은 대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살려내고 또 안정되게 하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스케일링이나 교합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치주 수술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쪽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은.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이 1, 2단계에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기 진단, 올바른 치료 모두 중요하겠지만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일단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치석 제거술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은 이 보험급여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무조건 치과에 가서 일단 검진을 받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질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잇몸질환 예방의 첫걸음 치석 제거 원래는 잊지 말고 받아봅시다. 이런 지금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스케일링과 치근 활택술, 치연연화술 이것이 우리 치주 치료의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간단한 염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 치료를 해서 이렇게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조기 치료에는 기존에 우리 기계적 치료만 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국소적 적용을 할 수 있는 이 약물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고 국소적으로 넣는 약질을 이용해서 보조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세균과 염증 매개체를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매 식사 후에 양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구강청결제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렇죠. 입냄새 나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데 구강청결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입속 건강을 망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너무 과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죠? 네. 그래서 구강청결제는 사실은 보조제입니다. 구강 건강이 보조제이기 때문에 보조 개념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후에 입솔질, 그죠?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이라고 작은 칫솔 있죠? 치간 칫솔. 이 치간 칫솔 잘 쓰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잘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되는 것이 저희들이 구강청결제인데 구강청결제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염증이 재발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우리가 기분이 좀 개운하죠, 그죠? 네. 그 개운한 맛에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항균제로서의 보조요법입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것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착색이 많이 돼요. 착색이. 그래서 이 갈색이나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미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너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전신질환이나 뭐 다른 면역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있는데 일반 환자들은 뭐 너무 의존을 전적으로 하시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한 올바른 칫솔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일단은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화장실을 탈출하라 이렇게 제가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칫솔질 시간은 극도로 짧습니다. 30초에서 1분 사이, 1분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칫솔을 갖고 거실이나 또 뭐 주방도 좋습니다. 나오셔서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시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입술질을 하게 되면 시간을 재보면 한 10분 가까이 걸립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시계를 두고 한번 시간을 측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칫솔질은 너무 강하게,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치아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잇몸 건강과 치아 건강, 씹고 뜯고 즐기는 데만 활용되는 건 아니죠. 아름다운 미소를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또 스트레스가 줄으면 잇몸 건강도 챙기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치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치아와 온몸의 건강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이재목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